네, 안녕하세요. 파피루스 21 총무를 맡고 있는 16학번 장두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5장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수식과 연산자란 대입연산, 산술연산, 증감연산, 논리연산, 관계연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식부터 하겠습니다. 수식은 피연산자와 연산자가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식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연산자는 어떠한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 피연산자는 연산의 대상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수식이 1 더하기 4는 5라는 한 개의 식이 있으면 이 식 자체가 수식이 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이 이 더하기 그리고 는 이 표시가 연산자가 되겠으며, 이것을 제외한 1, 4, 5가 각각의 피연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능에 따라 연산자의 분류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연산자들은 보통 이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등의 산술 연산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러한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표처럼 이러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대입 연산자, 산술 연산자, 부호, 증감, 관계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연산자들이 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하면 좋겠지만, 이 다른 것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음 화살표에 표시된 것처럼 이번 시간에서 사용하는 대입, 산술, 증감, 관계, 이 논리에 대해서는 이 뒷시간에 배울 것도 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저희 프로그램을 짤 때 기본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입 연산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변수의 오른쪽에 수식의 값을 계산하여 대입한다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는 표시가 대입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 대입 연산자 는 표시 왼쪽에는 변수가 오게 되고 오른쪽에는 수식이 오게 되는데, 이 앞 PPT에서 봤듯이 이 수식은 하나의 그냥 계산식이 와도 되는 것으로서, 이제 보시면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을 했을 때와 같이 그냥 x는 10, y는 x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었지만, 이 세 번째와 같이 이런 2 곱하기 x 플러스 y를 이런 z값에 대입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는 표시는 같다는 표시가 아니라 대입 연산자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때의 주의점으로는 왼쪽에는 항상 변수가 와야 된다. 따라서 이 다음 두 가지는 어떤 게 잘못됐냐면 왼쪽에 수식이 오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오류가 있어서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x는 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아는 거 수학적으로 보면은 x랑 x 플러스 1이 같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같다는 표시가 아니고 대입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x 플러스 1이 이 x라는 변수의 수식이 되어진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같다는 표시는 어떻게 쓰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기 이 시간에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연산자를 했기 때문에 바로 산술연산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연산자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산술 있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이 있는데, 여기에선 C 언어에서는 한 개가 더 들어가요. 이 나머지라는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예시를 보여드려서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먼저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그 의미는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을 거라 믿고, 이러한 것을 컴퓨터 기호로 쓰면은 더하기는 플러스, 뺄셈은 이 마이너스 기호, 곱셈은 이 별표 표시를 쓰고, 나눗셈은 이 나머지 표시를 쓰고, 나눗셈이 이 나머지 표시를 쓰고, 이 나머지를 퍼센트를 쓰는데,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기호는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음과 같이 예를 보시면은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x랑 y의 값으로 다음과 같은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칙 연산을 할 때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다음과 같이 이 C 언어에서는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배우면은 이거랑 막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제곱의 표시를 사용하지만, C 언어에서는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제곱을 할 땐 그냥 이렇게 이 x의 제곱은 a 곱하기 x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단순히 두 번 고발해 준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봤던 것처럼 글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예제를 한번 직접 코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째 줄을 보시면 int x랑 y라는 변수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x는 이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1을 대입해서 초기 값이 x는 1이다 라는 것을 대입을 해줬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하시면서 보시면은 여기 값들은 전부 다 그냥 말이에요. printf 출력을 해주는 거고, 대신 숫자 하나를 가져올 건데, 어떤 숫자들을 가져올 거냐, x 플러스 1 그리고 y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적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대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적은 거예요. 보시면 y는 이쪽에 선언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초기 값이 0으로 돼 있는데, 애초에 수식에 y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을 하면 그냥 이쪽에 y 값이 들어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 큰 따옴표 안에 printf 그냥 저희가 치고 싶은 말 적은 거고, 그 뒤에 19, 32 이러한 저희가 계산을 한 값들이 나온 거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부터 보면 x 플러스 1 뭐가 계산됐을까요? 여기에 초기값 1이 됐기 때문에 2가 나오게 되고, y는 처음에 0이었는데 x가 1이고 거기에 1을 더해준 이 y 값을 출력을 했기 때문에 2가 되게 되고, 세 번째는 이것도 y는 처음에 0이었는데 이제 10에서 이 x 값을 더해준 거예요. 근데 이 x 값이 무엇이냐, 2 더하기 7로서 9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계산을 할 때는 이 소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식을 먼저 계산을 해서 그 다음 이 식에 이렇게 더해주고, 이 식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19가 다음과 같이 19가 되고, 아래는 이제 맨 위에서 여기에 x는 1이라고 설정을 해줬지만 다시 밑에서 y와 x는 각각 3이라고 대입을 다시 해줬고, 그것을 출력을 했기 때문에 그 값이 3임을 나타내는 이러한 간단한 플러스 마이너스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시고 숫자를 바꿔가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나눗셈 연산자예요. 나눗셈 연산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수형끼리의 나눗셈에서는 결과가 정수형으로 생성하고, 부동소수 점형끼리는 부동소수점 값을 생성된다. 그리고 정수형끼리의 나눗셈에서는 소수점 이하는 버려진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무슨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눗셈 연산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d, %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d는 여러분들이 아는 정수형이 되겠고, 이러한 %f는 다음과 같이 부동소수점의 연산자가 돼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3 나누기 2를 했을 때 이 결과값으로는 1이 출력이 되고 4 나누기 2를 했을 때 그 몫인 2가 출력이 돼요. 하지만 이제 부동소수점으로 했을 경우에 부동소수점 6자리째까지가 이렇게 다음 계산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3.0을 2.0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수점 자리까지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산술연산자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산술연산자 기본적으로 덧셈, 나눗셈, 곱셈, 뺄셈을 많이 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특이한 경우로 C 언어에서는 나머지 연산자도 같이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나머지 연산자는 첫 번째 P 연산자를 두 번째 P 연산자로 나누었을 경우에 나머지를 계산한다고 적혀 있고, 이것도 말로 설명하면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면은 나누기 표시가 이 나머지 연산자가 이 퍼센트를 사용했을 때 10%2를 쓰면은 그 몫이 오지만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하면 결과값은 0이 출력이 되고, 다음과 같이 5 나누기 7은 몫이 0이고 나머지가 5기 때문에 5가 출력이 되고, 다음과 같이 나머지도 이렇게 3이 나머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나머지 연산자를 어디에 쓰냐고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if문이랑 for문이라고 가정문이라고랑 반복문이라고 있는데, 이러한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x의 값이 만약에 저희가 대입을 해서 312를 대입을 했어요. 저희가 스캔앱을 사용해서. 근데 이렇게 2%2로 하면은 이게 나머지가 0이거나 2일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수가 짝수다, 홀수다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몇의 배수인지 판단하는데 이 나머지 연산자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보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 차이는 넣지 않았는데 복합 대인 연산자라고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은 연산자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도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다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이게 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다 옆쪽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적어 놨거든요. 이것을 확인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보시면 전부 다 그냥 x가 앞에 나오면은 그 수에 는을 붙이고 그 같은 수 앞에 있는 수 더하기 이게 더하기 는이면 더하기 그 뒤에 있는 수 이런 식으로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소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약간 개발자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직접 해보시면 그 뜻도 옆에 적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시고 컴파일 프린트 F를 써서 컴파일 해보시면 그 값이 어떤 값이 대입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 장도 이해하기 쉽겠지만 실제로는 사용을 저희는 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감연산자가 나왔는데 이 증감연산자는 나중에 반복문, if문을 쓸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증감연산자예요. 먼저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냥 저희가 이거는 변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변수를 i로 설정을 했다. 그럼 i를 그냥 넣으시면 되고 하는데, 먼저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고 x가 나오면은 x 값을 먼저 증가한 후에 다른 연산에 사용하고, 뒤에 나오면은 x 값을 먼저 사용하고 그 x 값을 증가한다. 그리고 마이너스도 이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를 이야기하겠죠. 이거를 이제 잘 말로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시를 가져왔어요. 잠시만요. 지우개가 네. 이제 이 증감연산자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가져와 봤는데 이 printf 수식 값을 해서 이렇게 printf로 x 풀풀 그 다음 그냥 그 x 값을 확인하고 풀풀 x일 때 그 다음에 x 값을 확인하고 그 다음 감소 똑같이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먼저 int x는 10이라는 값으로 x에 저희가 10을 먼저 대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printf로 출력을 했을 때 x 풀풀을 시켜줬죠.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면 그 값은 x를 먼저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x의 값이 10이 출력이 되는데 그 다음에 x 값을 보시면 여기에서 10을 쓰고 그 다음 증가를 시켜줬기 때문에 x가 11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여기로 와서 이제 x가 11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다시 이제 풀풀 x를 써요. 그러면 이 x가 11인데 이게 증가가 되고 x 값을 받기 때문에 그걸 출력을 해보면 12가 되고 다시 그때의 x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그대로 12의 값이 출력이 되게 돼요. 그 다음 감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여기에 12의 x 값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그 x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한번 이걸 출력을 해보면 12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때 x 값은 12가 되고 그 다음에 한번 x 값을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11의 값이 출력이 되게 돼요. 그 다음 그 아래는 마이너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감소를 시켜줘요. 그럼 10의 값이 그 다음 이 x 값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10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 그 x 값은 그대로 10으로 남아있게 되는 이러한 연산자를 증감 연산자라고 나타냅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할 게 이제 다른 걸 연산하기 전에 먼저 형변환에 대해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면 이게 의미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형변환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변수 4개를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리고 x 플러스 y, x 플러스 z, z 플러스 k를 통해서 제가 이러한 x, y, z, k에 대한 계산값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은 당연히 x 플러스 y는 7이고 x 플러스 z는 6.254고 z 플러스 k는 7.91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int는 정수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수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것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정수형으로 그냥 과감하게 바꿔버린다는 것을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254랑 3.756을 실제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3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7이 되고 x 플러스 z는 그냥 6이 되고 z 플러스 k는 저희는 7로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형변환이 돼서 정수 형태로 나타냈기 때문에 z 플러스 k는 그냥 6으로 나타내어져요. 이러한 것이 이제 저희가 계산할 때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수점까지 쓰고 싶으면은 int가 아니고 변수 선언을 해줬을 때 double를 사용하시거나 printf에서 %d를 이제 %f 이런 식으로 바꿔서 소수점까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이러한 형변환 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관계연산자 같이 알아볼 건데 이 관계연산자랑 뒤에 나오는 논리연산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배울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개념을 보면은 관계연산자란
결과값이 참 아니면 거짓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 C 언어는 이제 판단을 할 때 보통 이진수를 사용하면 0이랑 1로 표현을 해서 참이 1이고 0이 거짓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이거 는 대입 관계의 연산자 대입 연산자 아니에요. 는을 써서 관계 연산자로 바뀐 거고, 그리고 느낌표는 그 다음 부등호, 이것도 이제 큰가 작은가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 표시들도 전부 다 관계 연산자에 포함이 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게 크거나 같은가예요. 그래서 이상 이하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걸 쓰고, 이거는 초과 미만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것도 말로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예제를 가지고 와봤는데, 다음과 같은 예제를 제가 써봤어요. 이거를 같이 해석을 해보면은, 먼저 x는 10 그리고 y는 20이라는 값을 먼저 선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 값을 한번 관계를 알아보고자 이렇게 R1, R2, R3, R4를 선언을 해줬고, 그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해본 거예요.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x, 는 y, 이거는 서로가 같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 아까 뭐라 했죠? 참이면 1이고 거짓이면 0을 출력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R2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이게 서로 다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x가 10이고 y가 20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다. 그래서 1이 출력이 되게 되고, 여기 R1을 안 했네. 여기 R1은 이게 서로 같은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x가 10이고 y가 20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0을 출력을 해요. R2도 다르기 때문에 2를 출력을 했고, 그 다음 x가 y보다 크거나 같냐. 근데 x가 10이고 y가 20이잖아요. 그럼 x가 더 작은데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을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보면 0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이제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20이고 10이기 때문에 10이 20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것은 참이기 때문에 R4를 출력을 해보면 참인 1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시간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 포문을 사용할 때도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연산자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연산자 또한도 결과값은 참 아니면 거짓으로 되는 것이 논리연산자이고, 이것은 참과 거짓을 따지는 연산자예요. 이 연산자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엔드랑, 이게 무슨 표시냐면 여러분들 다들 줄바꿈 했을 때 이 역슬러시 n을 써서 하는데, 이 역슬러시가 이 두 개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not 연산이라고 느낌표를 써서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다음과 같이 x and y, 그리고 x 역슬러시 y, 그리고 not x,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며, 이거는 각각 x와 y가 모두 참이면 참,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OR 연산은 x나 y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 그리고 모두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이게 AND랑 OR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여기에서 개념을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도 예시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가 또 코딩을 해왔는데, 이제 이 코딩을 같이 해석을 해보면은 x를 10으로 뒀고, 이번에도 y는 20으로 변수를 설정을 해줬고, 또한 R1, R2, R3, R4를 변수를
초기 값으로 지금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R1 값에 어떤 걸 넣냐? 이 X 넣는 10 그리고 end Y 넣는 20 이런 식으로 이 end 왼쪽에 수식 오른쪽에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왼쪽을 먼저 보시면은 X가 10이랑 같고, 그리고 오른쪽은 Y가 20이랑 같고, 이게 둘 다 참이면 이것도 참이 되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R2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면 보세요. X가 10이랑 이게 대입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는는이기 때문에 X랑 10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X랑 10이 여기 X에 10을 넣어줬기 때문에 같으면 1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Y가 30이랑 같냐? 근데 Y가 20이기 때문에 다르죠. 여기는 그럼 거짓이 0이 돼요. 근데 1 and 0이에요. and는 그리고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오화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별하기 편한데, 오화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은 그게 맞다고 해주는 거고, 그리고는 두 개 다 맞아야 참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R2를 보면 하나는 참이지만 하나는 거짓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 되게 되고, R3는 이제 X가 10보다 크거나 같냐? 근데 X가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참이죠. 그래서 1이 나와요. 그리고 Y는 30보다 크거나 같냐? 근데 Y는 20이라 3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짓이 되겠는데, 이게 참 또는 오화 표시라서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이것은 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출력값으로 다음과 같이 1이 출력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R4를 보시게 되면 X 넣는 5, X가 5랑 같냐? 근데 그게 아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물어보냐면, X는 5가 아니면 참, 맞으면 거짓인 거예요. 근데 X는 5가 아니기 때문에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출력창에 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산자에 대해서 모두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